여보세요? 박미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전화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정호 씨.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단지 식사만 하자는 건데,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죄스러울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과부가 남편 친구랑 만난다고 수군거릴 텐데. 미자 씨, 우리 나이에 그런 시선까지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린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일 뿐인데,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로운 두 사람. 하나는 남편을 잃은 아내, 다른 하나는 아내를 잃은 남편.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배신일까요? 운명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별 후 찾아온 늦은 사랑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외로움과 설렘, 그리고 주변의 냉담한 시선 사이에서 두 노인이 선택한 용기의 여정, 당신도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결국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정리하고 보험금을 처리하느라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위로했죠.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가끔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남편에게 물어보려다가 현실을 깨닫곤 합니다. 함께 살던 3층짜리 집은 이제 너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텅 빈 공간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으이구, 또 국물이 짜네. 내가 혈압약 먹는 거 알면서. 살아계실 때는 남편의 잔소리가 귀찮았습니다. 국물이 짜다, 반찬이 적다, TV 소리가 너무 크다. 끝없는 잔소리에 한숨도 많이 쉬었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기도 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딸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작은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주말마다 전화가 오긴 하지만 항상 바쁜 목소리로 짧게 끝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아, 애들이 깼네요.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으면 또다시 찾아오는 적막감. 눈물이 나려고 하면 억지로 참습니다.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항상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요. 동네 친구들은 가끔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부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 사이에서 혼자만 덩그러니 남편 없는 과부가 된 기분이 들어
자꾸 핑계를 대며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해서, 이번 주말에는 딸네 집에 가기로 해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머물다 보니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안에 갇혀 지내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길 건너편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면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딸들의 결혼식, 손자들의 돌잔치. 모든 순간에 남편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TV에서 노인 우울증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죠. 노년기 배우자 상실은 가장 큰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생은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가끔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많이 외로워요. 그러면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테니까. 하지만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생각도 또렷한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옳은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보자고요.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서 시장 구경도 못했으니까요. 새로운 김치도 담가야 하고 반찬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록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조금은 정성을 들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로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는지 5시에 눈이 떠져서 더 이상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오랜만에 느끼는 생동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처진 눈가, 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우리 아내는 나이를 먹어도 예쁘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래된 구슬 귀걸이도 꺼내 달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전통시장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 갇혀 살다가 이런 활기찬 공간에 오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에구, 혼자 계시니 많이 외로우시죠? 이 배추 싱싱한데 하나 가져가세요. 김치 담그기 딱 좋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배추와 무, 파, 마늘 등 김치 재료를 사고 생선 가게에서는 조기도 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찬을 만들어 먹고 싶어서였지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기분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자 씨, 낯익은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이정우 씨였습니다. 대학 동기로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죠.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는 뵙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정우 씨. 갑작스러운 재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갑지만 어색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도 조금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온화하고 차분한 목소리. 남편과는 달리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죠. 남편이 농담을 던지면 옆에서 조용히 웃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왕 만났는데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단둘이 카페에 간다는 것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올해도 혼자 계셨죠?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서야 눈을 마주치니 그의 눈빛에도 외로움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도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그를 따라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호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늘 그렇죠. 딸네 집에 가끔 가고 노인정에도 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의 말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저와 아내를 잃은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아직도 산책을 좋아하세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한 바퀴씩 돌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요즘 집에만 있어서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공원이 조용하고 좋아요. 순간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죄인가요? 문득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바로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어린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허락될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남편은 어떤 마음일까요?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큰딸의 영상통화에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분명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오래된 옷장에서 예쁜 옷들을 꺼내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자주 다니거든.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정우 씨와 이제는 거의 매일 공원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느껴도 괜찮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이정우 씨와는 가끔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공원에서 마치 우연처럼 자주 만나는 두 사람. 그리고 매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에요. 라며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피식 웃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설렘.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면서 남편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여보, 오늘은 정우 씨랑 약수터에 가기로 했어요. 괜찮죠?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슴 한편에선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미자 씨, 저기 벚꽃 보이세요? 올해는 유난히 예쁘게 피었네요. 공원을 걸으며 그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홍빛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남편과 함께 벚꽃놀이 갔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이정우 씨의 따뜻한 미소에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함께 걸으니 같은 풍경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산책 좀 할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에서 조금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약을 먹어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의 설렘 때문에 약을 더 챙겨 먹다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았던 진주 목걸이도 꺼내 걸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문득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도 제가 이렇게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에는 오랜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그때 이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혹시 제가 손을 잡아도 될까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년 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 느낌.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손잡는 것도 이렇게 떨리네요. 정우 씨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두 노인의 떨리는 첫 손잡기. 젊은 사람들이 보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산책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오히려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정한 침묵을 공유하며 가벼운 손길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소녀처럼 설렌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다음 주 토요일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즘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좋은 영화가 개봉했더라고요.
영화 데이트. 그 단어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뭐 잘못한 일 있나요? 당신도 외롭고 저도 외롭고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함께 가요. 토요일에 뵐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기대되는 주말이 생겼다는 사실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누군가 우리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한 모양이었습니다. 과부가 남편 친구랑 붙어 다닌대. 원래부터 둘이 수상했대. 작은 동네의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무섭게 번져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친구랑 사귀고 있다는 게 진짜예요? 토요일 아침 큰딸의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 딸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가끔 만나서 산책만 하는 거야. 사귀는 건 아니고 말끝을 흐리자 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몇 살인데요? 게다가 아빠 친구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알아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친구랑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7년이란 세월이 그녀에게는 아직도 짧게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혼자 보낸 7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제발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게 볼지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아빠 친구라니.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정우 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정우 씨를 만나지 않기로. 더 이상의 소문과 딸의 실망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고 공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지만 커튼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오늘도 그 벤치에 앉아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히니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이정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그곳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딸의 말,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정우 씨의 메모.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느꼈던 외로움, 우연히 만난 정우 씨와의 산책, 그리고 다시 찾아온 설렘까지. 엄마 정말 그 아저씨를 좋아하세요? 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외롭지 않고.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빠 친구였던 건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계세요?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이정우 씨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다는 것,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이라는 것 정도였죠. 별로 많이 알지는 못해. 그냥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 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그 아저씨에 대해 더 알아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만약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제대로 소개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상치 못한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완전한 반대만 예상했는데 조금은 열린 태도를 보여주니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엄마, 솔직히 아직도 좀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엄마가 7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해해요. 그래도 아직 우리 큰언니는 많이 화가 나 있으니까 천천히 설득해 볼게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작은 딸은 나를 이해해 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이웃들과 마주치면 불편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오랜 이웃이었던 할머니가 직접 찾아와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미자 씨, 그래도 남편 친구랑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돌아가신 영감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배신자로 보이는 걸까요? 나쁜 여자로 보이는 걸까요? 잠시 용기를 내서 정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딸들도 많이 힘들어해서.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자 씨가 원하는 대로 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열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행복을 선택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이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니 공원의 나무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정우 씨가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에 익은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정우 씨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내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말입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설렘을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 모두 두려웠지만 그래도 한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이정호 씨가 벤치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미자 씨,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날씨도 추운데. 그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괜찮아요. 미자 씨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자식들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쉬운 결정 아니니까요. 그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호 씨,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쓸래요. 나이 들어 혼자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이정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저 보면서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두 노인은 오랫동안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때로는 작은 웃음을 나누며 이제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장애물은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큰딸의 반대가 심했죠.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주말에 두 딸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작은 딸은 이미 조금은 이해하는 눈치였지만 큰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딸들아, 엄마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이정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 너희들도 이해해 주면 좋겠어. 큰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빠 친구라니, 그건 좀. 그래,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정호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정호 아저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건 어때?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정하셨으면 우리도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결국 두 딸은 이정호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말 긴장된 마음으로 집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정호 씨는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남편과 친구였던 일,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 그리고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된 이야기까지. 진심 어린 이야기의 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편안해졌습니다. 이정호 씨의 따뜻한 유머와 배려 깊은 태도에 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이정호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 정호 아저씨 괜찮지? 작은 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분 같아요. 엄마를 정말 배려하시는 것 같고. 큰딸은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딸들이 돌아간 후 이정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딸들이 조금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긴장했었는데 정말 좋은 딸들이에요. 미자 씨를 많이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죠? 내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져도 가슴 속에서 따뜻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우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처음의 어색함은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딸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정우 아저씨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딸이 이정우 씨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뭘 알아봤어? 아저씨가 사는 동네 이웃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다니던 봉사단체에도 연락해봤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 큰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너무 오해했어요. 이정우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18년간 홀몸 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해왔대요. 그리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년 동안 병간호를 정말 정성껏 하셨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정우 씨에 대해 이런 일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데? 아저씨가 매달 아빠 제사 때마다 찾아와서 묘소를 정리하고 가셨대요. 절대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고 혼자 조용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이정우 씨는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저씨는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라 아빠를 끝까지 기억하고 존중한 분이세요. 제가 너무 오해했어요. 큰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에게 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봉사활동과 남편 묘소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런 걸 왜 알아보셨어요? 별것 아닌데.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봉사활동도 남편 묘소에 가신 것도.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영철이는 제 평생 친구였고 미자 씨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정우 씨의 진심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코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존중하며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 씨, 같이 살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제 저도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 정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 둘 다 외롭게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딸들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큰딸이 먼저 이정호 씨를 인정해 주자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큰 꽃다발도 없었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사진도 함께 모셔와서 그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호 씨, 남은 인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딸들을 보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약혼식 후 큰딸이 내밀은 봉투에는 뜻밖의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심이 통했다는 느낌, 가족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첫날 밤,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 참 긴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네요. 네, 정말 그래요. 처음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돼요. 비록 우리가 만난 게 늦었지만.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늦지 않으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노인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행복.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노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건강 문제로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지할 수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미자 씨, 후회 없으세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게 후회돼요. 그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